현재 쿠바는 그야말로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쿠바 역사상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속된 제재로 인해서 전기도 거의 안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국가 붕괴 직전인 쿠바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쿠바에서 카스트로 시대 폐막 후 처음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산당 전당대회가 전격 연기되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월 14일에 쿠바 대통령실에서는 당 중앙위원회는 13일에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 4월 개최 예정이던 9차 전당대회 개최를 미루기로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상 쿠바가 현재 당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스스로 인정한 곳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쿠바와 같은 권위주의가 강한 나라들은 이러한 행사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기를 했다는 것은 쿠바가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당장 쿠바 대통령실의 공산당 전당대회를 연기하자고 제안한 라울 카스트로는 지금은 국가 가용 자원과 당 간부의 노력을 당장의 문제 해결에 집중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쿠바가 얼마나 붕괴했으면 이 정도가 나올 정도냐고요. 지금 쿠바에는 사실상 전기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굉장히 강한 제재를 쿠바에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요, 화력 발전소에 필요한 부품 조달조차 안 되는 상황이고요, 연료 조달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기 자체를 생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가 없다 보니까요, 쿠바 정부는 학교에 휴교령을 선포하기도 할 정도였고요, 공공기관과 민간 업체에는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재택근무를 지시, 권고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당장 하루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은 최대 4시간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것도 수도인 하바나 이야기이고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전력 공급량은 더더욱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쿠바 전력청은 주민들에게 정전에 대비하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마저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쿠바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자연재해도 심각합니다. 10월에 쿠바 동부에는 허리케인 멜리사가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달 전에 덮친 건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옥이 파손되고 기반 시설이 마비되었는데 여기에 연료 부족이나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복구 작업이 더디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민 대다수는 친척들의 집이나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죠. 심지어 전력이 끊기다 보니까요,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주민들은 낮에 물을 구하기 위해서 강이나 우물로 물을 길어 나르고 밤에는 촛불이나 휴대용 랜턴에 의존하여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쿠바는 연료 수익 감소와 낡은 발전 시설로 인해서 상시로 전력난을 겪어왔는데 허리케인 멜리사가 딱 쿠바의 동부에 있는 기반 시설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바람에 이러한 전력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에 돈 자체가 없으니까 방역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쿠바에는 모기가 옮긴 바이러스 전염병이 쿠바 전역에 퍼지게 되었는데요. 당장 12월 1일에 카릴다 페냐 쿠바 보건부 차관은 국영TV에 나와서 모기로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인정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게 쿠바는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권위주의 국가에서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장 쿠바 15개 지역 가운데 13곳에서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쿠바 정부에서 발표하길 댕기열로 12명, 치쿤구니아 열로 2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축소 의혹도 있는지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전염병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환자가 의사를 찾지 않거나 증상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요, 숨은 확진자도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당장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치쿤구니아열 감염 확진자는 5,717명이나 발생했다고 쿠바 보건부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의약품까지 부족한 상황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당장 방충망이나 방충제만 있어도 어느 정도 모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것도 없어서 질병이 확산하고 있죠. 쿠바 자체가 휘청이다 보니까요, 쿠바의 취약층은 더더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쿠바 전체 인구 중 970만 명 중 3% 정도에 해당하는 35만 명 정도가 극빈층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바 정부 경제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보니까요,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지원도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당장 AFP 통신에서 전하길 지난 2년간 쿠바 거리에 노숙자 등이 많이 늘어난 것이 체감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바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3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쿠바 물가도 비싸서요, 23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우유 2리터 정도입니다. 이게 쿠바가 너무 힘드니까요, 쿠바가 세계 식량 계획에 사정을 해서 탈지분율 144톤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양도 수도 하바나와 인근에 거주하는 생후 7개월에서 3세 사이 어린이의 48,000명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쿠바는 현재 어린이들에게 우유조차도 먹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쿠바는 식량 같은 것도 배급을 하는데요, 매달 인당 평균 6알 정도의 달걀을 배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이러한 달걀도 배급이 중단되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당장 달걀 한 판 가격이 16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40년을 일한 은퇴자의 한 달 연금이 8만원 정도니까요, 연금으로도 달걀 한 판을 구매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상 국가 경제 자체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다가 쿠바의 외화 보유액도 사실상 바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 중인데요, 쿠바 정부는 각종 경제 통계를 국가 기밀로 하고 있어서 정확한 외환 보유 액수를 알 수는 없지만요, 다양한 서방 경제학자들은 쿠바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쿠바가 이렇게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딱 두 가지로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우선 트럼프 대통령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대쿠바 제재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제적 고립이 심화했는데요, 여기다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강하다 보니까요, 베네수엘라 등 우방국으로부터의 원조가 많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상 경제 자체가 붕괴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는데요, 거기다가 쿠바의 주 수출품이 설탕인데 설탕도 수출을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송금액 제한, 원조 제공 국가에 대한 규제 등의 방식으로 쿠바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재기 불능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도 쿠바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관광업은 쿠바 경제의 10%를 차지합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매년 400만 명 정도 방문하던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후에는 60만 명 이하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당장 쿠바 인구의 6% 정도가 관광업에 종사했는데 관광객 수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 전부 다 실업자로 전락했죠. 이렇다 보니 쿠바 경제 성장률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2020년에 마이너스 10.9%를 기록하였고요, 2021년에 1.3%, 2022년에 1.8%밖에 못 오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는 마이너스 1.9%, 2024년에는 마이너스 1.1%를 기록했죠.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중인 것입니다. 물론 외부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쿠바는 화폐 개혁을 2021년에 단행했는데요, 달러화와 페소화 비율을 1대25로 하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에 따라 화폐 가치 자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암시장에서는 달러당 300페소까지 치솟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쿠바 국민은 공식 환전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정도죠. 그리고 수입 물가가 10배 이상 치솟으면서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쿠바 정부는 연료 가격을 5배나 인상하고 전기 요금도 25%나 올렸지만요, 국민 반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거리의 시위도 아니고 정부 발표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제가 정말로 흔들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신호는 국민이 더 이상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경을 넘기 시작한다는 점인데, 쿠바는 이미 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2-3년 사이 쿠바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해외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 멕시코, 플로리다를 향한 쿠바인들의 이동이 급증했고, 이 흐름은 단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탈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만 수십만 명 단위의 쿠바인들이 조국을 떠났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경제난에 지친 일부 계층의 이동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균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탈출하는 사람들의 구성입니다. 과거 쿠바 탈출은 주로 정치적 망명이나 흑빈층 중심의 이동으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사, 교사, 엔지니어, 기술자처럼 사회를 지탱하던 중산층과 전문 인력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쿠바는 의료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오랫동안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병원에서 일할 의사조차 남아있지 않은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학교 역시 교사 부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시스템을 굴리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인구 유출이 아닙니다. 세금도 내고 기술도 가지고 있고 체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던 계층이 빠져나가면 국가는 자신을 복구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쿠바 정부는 여전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도 존재하고 군도 있고 국기도 펄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가는 버티고 있는데 국민은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지금 쿠바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일부에서는 아직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으니 국가 붕괴라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고 국경을 넘어가며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반론을 무너뜨립니다. 체제가 건강하다면 이런 탈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의사와 교사가 조국을 버리고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대규모 탈출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체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 쿠바는 붕괴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내부에서부터 텅 비어가고 있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쿠바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